이 암이라는 병은 우리가 진단받고 수술하고 이 치료받으면 끝나는 이 한순간의 병이 아닙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는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한순간의 위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병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약제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은 바로 재발이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그것이 오늘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의 저서인데요. 이 희망을 주는 암치료법은 2001년도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가 되어서 저에게 영광을 안겨주었던 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암을 없앨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암을 없앤다는 것은 이 세상에 노입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암 치료법의 개발과 암 예방에 의해서 미리 발견하고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거나 이 암으로 죽는 환자가 감소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암 발생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는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이 암을 치료했을 때 잘 듣는데 왜 인간의 암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이 암덩어리는 첫째는 쥐에 실험적으로 쥐에 만든 쥐의 암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치료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 생긴 암은 굉장히 큽니다. 벌써 쥐의 암덩어리만큼이라도 크기도 하거니와 이 암세포, 암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암세포는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하다 해서 이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암세포 하나하나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을 때에 치료되는 그 효과와 인간의 치료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아시고 가야 되는데,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의 이 암세포가 주의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거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진 장소에 먼 것으로 이동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다시 생기는 거죠. 나왔다가. 원래 생긴 장소에서 가까운 곳의 재발을 국소재발이라고 하여 멀리 생긴 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가 사망하는 주된 이유도 전이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늙어가게 되죠. 우리의 희망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고 병에 들리지 않고 장수하고 늙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명제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게 암이지 내가 운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때의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됩니다. 50세도 안 됐고 지금은 약 80세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수명을 다 자연이 주는 이 수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보 백년신이라. 내 몸을 100년 보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100년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남보 백년분이라. 분, 이 봉분이 묘를
100년간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자손들이 잘 보살피면 100년, 200년도 가겠죠. 임무백세라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요즘은 100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왕작 천년계라 사람이 공연히 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욕심인데 이 사람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만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이란 게 무언가? 세포의 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는 유전자의 병이다라고, 세포 내 유전자의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암은 세포의 병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단 하나의 이상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포의 병입니다. 우리 몸에서 태어난 이 세포가 분화되고 증식을 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면 죽는 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정 증식하고 죽지 않는 세포다. 무한정 분열 증식하고 사망하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스템셀이라 해서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에서 태어난 이 암세포 하나가 증식을 합니다. 분열을 하는 거죠. 증식을. 이 세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식된 세포를 그 다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세포 수는 늘어나진 않지만 모습이 변합니다. 이걸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화와 증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분화된 세포는 기능을 갖는 겁니다. 기능을. 이 스템 줄기세포에서 나온 이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서 간세포로 가기도 하고 심장세포로 가기도 하고 뇌세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다 한 후에 노화되어서 죽는 게 이 세포의 인생사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프롤리퍼레이션, 증식하거나 디퍼런시에이션 하거나 분화되거나, 보통 아포토시스라 해서 세포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모두 언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해서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 항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심장 뛰고 싶어서 뜁니까? 자동적으로 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줄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포의 분열 증식도 이렇게 내 몸에서 컨트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암세포는 뭔가? 분화되지 않은 세포, 이 분화까지 가지 않아요. 이 증식만 하는 거예요. 이 증식만. 무한정 증식하고 사망하지 않는 세포다. 그래서 이 증식만 하고 사망하지 않는 세포, 이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영한다고 그러고 위하는 건데, 영한다는 것은 너릿이라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영하고 유해야만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연 치유력이 이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자연의 모든 것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상이고, 이 상이 정상이 아닐 때, 올바르지 않을 때 비정상이고, 이게 모두에 달리 있을 때, 이 상이 다를 때 우리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이 항상 정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이 항상성이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 치유력이 깨질 때 우리가 편안함이 깨지는 거죠. 이지한 것이 디즈이지한 거죠. 디지즈가 되는 겁니다.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정상이지 않는 것, 항상성이 깨지는 것, 내 몸이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는. 이 암이라는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긴 세월에 거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세포의 병인데, 우리가 암 진단을 오늘 받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겼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추정 한번 해보십시다. 이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 배로 되는 걸 이배화 기간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세포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분열하면 네 개 되는 거예요. 네 개. 그죠? 네 개가 분열하면 8개. 그러면 한 개가 두 개 되는 것은 2의 1승이죠. 한 번 분열하는 것은. 그죠? 두 개가 네 개 되는 것은 2의 자승이죠. 이게 2의 위에 지수 붙는 것은 분열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3개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번 분열하면은 암세포 수가 2의 10승세가 되니까 1024기가 돼요. 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1000개. 암세포 수가 1000개. 그게 한 230회 분열하면 직경이 1cm, 무게가 1g의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진단이 되려면 1cm는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CT가 발전이 돼서 좀 더 작은 것도 이제 발견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1cm 정도 되어야 발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또 암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잠복암이라 해서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암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말썽을 안 부리는 수명암도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검을 해보면요, 암을 갖고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암으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듯이 괜히 건드려서 이 암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지만 증상이 없고 이런 것을 자꾸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판단을 참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배화 기간이 100일인 암이 있다고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100일. 그러면 한 번 분열하는데 100일이 걸리고, 두 번 분열하면 200일 걸리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2니까. 10번 분열하면 100 곱하기 100, 1000일이 걸리는 거고, 30번 분열해야 1g이 되니까, 1cm가 되니까, 100 곱하기 30은 며칠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네. 머리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중간에 바로 오신다면은 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예, 그냥 이해하고 오늘 치료법의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거니까요. 30번 분열해야 1cm가 되니까 100일이 30번 분열한다 그 말입니다. 100일이. 그러면 100 곱하기 30은 3000일이 걸리죠. 3000일이. 예. 세포 이 하나가 1cm가 되는데 30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3000일을 365일로 나누면 한 8년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진단은 오늘 받았지만 한 8년, 10년 전에 이미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암세포들이 크지 않도록 했다면 암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암세포 하나가 탄생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암세포 하나가 탄생하는 거.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암세포라는 게 그냥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개시 단계, 진행 단계, 촉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암이 가요. 암이. 이 개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노말셀이라는 정상세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 이해해 보시면은 이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암세포는 이 암 환자는 이런 암세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최대한. 이런 방법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의사락에서 별거 나옵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자기가 실생활에, 식생활에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아,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좀 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가급적 이제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 도움이 되지요. 여기 보면 정상세포에 카시노겐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작용을 해야 돼요. 예, 정상세포의 DNA에 이 발암물질이 작용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단계가 바로 개시 단계입니다. 이 개시 단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발암물질을 피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암물질이 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단계, 이 개시화된 상태의 세포입니다. 이 개시화된 세포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일단 생기면. 이게 추후에 촉진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암세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촉진인자에 작용되는 게 우리가 짜게 먹는 소금, 이런 게 이 촉진인자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개시화된 세포에 촉진인자에 작용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 암세포가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전암세포라고 합니다. 전암세포. 우리가 보통 이 전암세포는 암세포도 아니고 정상세포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암 전단계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형성이니 상피내암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로 이 전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이니 이형성이라고 그러면은 보험에서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단계입니다. 이 전암병면을 왜 안 해주냐면, 우리가 컨트롤을 잘하면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세포예요, 이것은. 이건 손을 안 대도, 근데 이게 발견이 되면은 찝찝하니까 이거 수술해서 없애버리죠, 보통. 그런데 이것은 운이 좋으면 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포는. 근데 이 전암세포가 생겼던 세포들이 이제 쌓이면 이것도 분열하고 증식할 거 아닙니까? 분열과 증식을 되풀이하면서 유전자 변이가 누적될 때 암세포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해서 암 덩어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카시노이라 해서 이 발암 전단계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화학적 발암물질, 벤제인이 뭐 우리가 무슨 발암물질 많잖아요. 이 발암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활성화돼 가지고 방금 말했던 정상세포의 DNA 손상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DNA에 손상을 주는 걸 DNA 어덕트라고 그래요. 이 손상된 DNA가 리페어되는 엔자임들이 많아요. 이런 우리 몸의 DNA가 손상을 받더라도 그대로 암세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는 이것을 수선을 해요. 수선을 다 정상으로 가는, 이게 내 몸에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거 수선할 수 있는 효소들이 부족을 해요. 그러면 이걸 못하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암세포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선하는 그런 효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또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해독화 효소들이 디톡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해독한다고 그래요. 해독해서 이 지방 성분은 대변으로 내보내고 수용성은 소변으로 내보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먹으라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발암물질을 전부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적에도 병원에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독성을 좀 얼른 좀 내보내줘야죠. 그래야 간 독성이라든가 신장 독성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발암물질을 또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보고 우리가 키모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케모란 말은 화학적이란 뜻이고 프리벤션은 예방이에요. 화학적 암 예방이라 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그 식물성 물질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 지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피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개시단계, 촉진, 진행의 단계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이런 피토케미칼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타민C나 섬유질 또는 플라보노이드니 인돌3 카빈을 들어보셨나요? 이거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라직 액시드, 딸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엘라직 액시드는. 베타카로텐, 당근에 들어있고요. 이제 커큐민은 강황이라 해서 카레의 성분입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일반적인 암을 그렇게 바라봤는데요. 요즘은 이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암이 정말 이 세포 내 유전자의 병이냐, 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암도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암을 키우는. 그래서 암세포를 이 항암제를 줘서 죽여도 이 줄기세포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홀마크라 해서 암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함과 와인버그가 2000년도에 셀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암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1, 2, 3, 4, 5, 6, 6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장신호의 자급자족.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가 받아가지고 세포 내 핵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자라도록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식 억제 신호에 대한 무감각. 어느 정도 증식하게 되면 스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기를 이뤘으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증식할 수 억제하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포 자멸사를 회피하더라. 분열과 증식을 하고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는 노화되어서 죽는 게 세포의 운명인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무한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혈관을 생성시키고 전이하고 침습하고 그 후에 10년 지나서 2011년도에 스위스의 과학자인 하나 와인버그가 아까 6가지에 더해서 10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암세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각각 억제하는 제제가 지금 항암제로 개발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우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면역세포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면역항암제라 해서 지금 쓰지 않아요? 들어보셨죠? 예, 키투르다니, 뭐 옵디보니, 여보이니 이런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제제예요. 또 EGFR 이니비터라 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거. 폐암 환자한테 쓰는 이레사 같은 거. 이래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VEGF, 즉 혈관신생인자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1, 2mm로 적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아주 1, 2mm로 적은 경우 즉 암세포 수가 적을 때는 주변에 있는 이 모세혈관에서 이 확산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필요치를 않아요. 그러나 1cm 이상 그 이상 커가려면은 암세포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혈관을. 그래서 그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영양분을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혈관이 생겨서 그 영양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혈관 신생 억제제라는 거지. 이 에바스탄이, 엔도스타틴이니, 아바스탄이니 이런 것들이 혈관 신생 억제제예요. 이 면역 항암제.
보통 신문에 보면 면역, 관문, 저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말할 때는 면역 항암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미녹스라는 거 있죠. 예, 이것은 텔로머라이제 억제제입니다.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고장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의 고장돼서 암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암세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코미녹스에 들으려면은 텔로머라이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발현이 돼야 되겠죠. 발현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 써봐야 말짱 헛거지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붙어 있어 가지고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이게 생체 시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보고 짧아져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게 되면 뭐가 다 손상받겠습니까? 염색체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지 않으려고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런 효소를 염색체 끝에 있는 이 단백질을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재생시켜 주는 거. 그게 암세포에서는 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상세포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이게 다 분열하면 죽어야 돼요. 노화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암세포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발현시켜서 텔로미어를 다시 길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죠, 세포를. 그래서 우리가 텔로머라제 억제제, 즉 코미녹스 같은 것을 투여해가지고 텔로메라제 억제를 텔로머레이즈를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죽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질문 안 되면 아무리 쉬운 것도 질문하세요. 네. 코미녹스를 많이 먹는다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근데요, 제가 솔직히 아까 우리 강 PD님한테 이걸 받았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코미녹스 자체를 몰라요. 네, 모르는데 이걸 얼른 보내준 내용을 읽어보니까 텔로머라제 억제제다라고 되어 있기를 그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지 내가 코미녹스를 접해보질 못했어요. 코미녹스에 관련된 자료, 연구 분석 다 있거든요. 네. 제가 박사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요, 기본적인 것은 항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이 텔로머레이즈 인히비터인 코미녹스가 효과가 있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발현되는 암 환자여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 그게 또 문제죠.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으면 뇌에서 수술했던 그 조직에서 텔로머라제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모든 암이 텔로머라제를 발현시킨다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암이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텔로머라제는 암세포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암세포가 발현되는 걸로 저희들은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도 효과가 있으려면은 PD-1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는 암세포여야 돼요. PD-1이나 PD-L1, CDLA4 이런 것들을 발현하는 암세포여야지.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만 줘요. 아무한테나 주면 효과를 못 봅니다. 이제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8가지, 10가지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암이 정복되었는가? 정복되었습니까? 네.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항암제의 효율이 그 30%를 못 넘습니다. 20%, 30%.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0, 30%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효과가 30% 이렇게 하잖아요. 20, 30%. 예.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그 별로 그 독성을 크게 갖지 않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아주 맹독을 떨치고 있네요. 여하튼 내 몸을 우리가 이 자연 치유력을 올려야 돼요. 일단은 모든 것을 견뎌내려면 들어오더라도 경하게 나갈 수 있게끔 내 몸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위에 나온 이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이 수면 안에 잠긴 거대한 빙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음에도 참 어렵죠. 왜냐? 이 암세포라는 것은 첫째는 내 몸에서 생긴 거라는 걸 알아서야 돼요. 그걸 없앤다 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내 몸에 세포가 변화된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없앱니까? 항암제가 눈이 달려가서 암세포가 죽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암세포도 항암제를 주면 생존을 위해서 이볼루션한다는 진화를 해요. 암세포도 피해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 암세포를 우리가 아까 분열만 하고 죽지 않는 세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게 무한정 증식하는 이 질서 없는 무분별한 세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암세포 그 자신도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암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범위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암은 또 피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암세포를 잘 따뜻거려서 나와 함께 같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천수암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 저 암이 그대로 갖고 사망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암도 다 모든 게 약점이 있어요. 약한 데가. 우리도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위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잘한다 해서 다 100가지를 다 잘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삼국지에 유비의 책사가 제갈공명 아닙니까? 이 제갈공명이 이 남만, 지금 말하면 아마 티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남만을 가는데, 이 남만의 그 3만 명의 그 군사들이 이 등나무 껍질을 기름에다 넣어가지고 빼서 말리기를 한 9번인가 해가지고 아주 단단한 등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그걸 갑옷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단하겠죠. 예. 그래서 남만 등갑군이라고 하는데요. 등나무로 갑옷을 만든 군대들이다 해가지고 그 군대들하고 싸우니까 화살을 쏴도 튀어나가 버리고 이 창을 써도 창이 튀어버리고 또 해전을 하게 되면은 물에 빠지게 되면 또 기름에 하니까 둥둥 뜰 거 아니에요? 뜨고 계속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한테 와서 자꾸 보고를 하니까 이 물에 빠지면 둥둥 뜨고 이 화살을 쏘면 다 화살이 튀어버린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 물에 강한 것은 불로 채야 된다. 그래서 화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제갈공명의 천문지리에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타임을 이용해서 불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나무 껍질로 기름으로 만든 갑옷들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전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도 뭔가 이런 그 약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암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암세포는 Human Embryonic Gen, 배아세포 유전자를 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아 때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들을 발현한다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참, 암세포라는 것은 성인이 된 체세포인데 이것이 배아세포 때 발현되는 유전자를 발현한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 아닙니까? 배아라는 것은 엄마 태아가 생기기 전에 정말 수정년 때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런 유전자를 발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면요. 이 수정란은 태아가 되기 위해서, 태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하게 돼요. 그 분열하는 게 잘 생각해보면 암세포가 분열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 난과는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한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수정란 하나가 이 분할한다고 그러죠. 나날로. 할구라고 그래요. 할구. 분할해요. 이렇게 2개, 4개 이렇게 분할해 가다가 여기 보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은 이게 이 할구로 가득 찬 세포가 돼요. 일반적인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상실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뽕나무에 오디 열매처럼 가득 찬 게. 근데 이때까지 발현되는 그 유전자가 배아 때 발생되는 그 유전자예요. 배아 때 발현되는 옥두폰이, 나노곤이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때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유전자가 이제 상실배가 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안쪽은 인너셀 매스라고 해서 내부 세포 덩어리가 되고 이 바깥은 영양막이라고 해서 이 태반이 되는 거예요. 태반이. 그래서 이 상실배 여기 보시게 되면 가득 찼잖아요. 이거 이 상실배가 되면 이거 쭉 2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착상을 하고서 이게 자궁 내막인데 자궁 내막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영양분이 없어요. 이거 이 자궁 내막을 뚫고 이게 엄마의 혈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엄마의 혈관을. 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막을 뚫고 가는 거죠. 이처럼 이게 상실배인데 이게 내부 세포 덩어리고 이게 영양막인데 둘러싸고 있는 거 태반인데 이것들이 자궁 내막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궁 내막은 산소가 굉장히 희박한 동네예요. 이 동네는. 근데 자궁 내막을 뚫고 엄마의 혈관을 찾아가면 산소가 증가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이 과정이 암이 증식해가는 그런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세포는 배아 때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를 발현해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이 발현됐던 유전자들이 없어요. 성인 세포에는.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정말 하나의 수정란 아닙니까? 하나의 수정란이 10개월 만에 보통 태아는 3.4kg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kg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생명체가 되는데 이렇게 큰 암세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암세포가 1g만 돼도 10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10개월 만에 3kg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배아 유전자 이게 발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과 대단히 유사하다. 이 암의 특징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암은 이 생태계처럼 벌의 생태계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 벌도 여왕벌은 한 마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벌들이 있죠. 이 여왕벌이 낳는 이런 이 새끼벌들이 자라면서 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벌들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벌들 죽여봐야 이 벌집이 와야 되질 않아요. 여왕벌을 죽여야만 이 벌집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암도 우리가 이 자연의 생태계를 하나의 암의 덩어리로 봤을 때에 이 나무 하나하나가 가까이 멀리서 보면 다 나무지만 다 암세포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암세포 하나하나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틀리듯이. 이 암세포라고 해서 이 암덩어리 식구들이 다 똑같은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줄기세포가 약간 한 1% 내지 5% 정도 이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이를 일으키고 재발을 일으키고 항암제도 듣지도 않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실제로 이런 암 줄기세포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90년대에 했는데 그걸 밝히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여러 가지 각종 암에서 다 줄기세포가 있다는 걸로 밝혀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암 줄기세포가 잘 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치라고 하는 것은 이 새의 알을 낳는 둥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새의 알을 낳는 엄마의 품처럼 굉장히 포근한 데서 이런 암 줄기세포가 산다는 겁니다. 암 줄기세포가 사는 부분은 참 희한하게도 산소가 없는 부분, 산소가 적어지는 이 부분, 척박한 데에 산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혈관과 가까운 부분 또는 정상 조직과 가까운 부분, 이 세 군데에 살아요. 주로 이 스템셀이, 암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암 줄기세포를,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암 줄기세포를 그나마 실험적으로 없애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실리빈이라고 해서 실리마린 제제에서 간장제입니다. 엉겅퀴에서 출출한 건데, 옛날에 그 양귀비가 이 엉겅퀴를 심어놓고 그걸 가루내서 세수를 하고 그래서 이게 미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추출한 게 이 간장제입니다. 실리마린이라고 이 간장제, 이게 지금 팔려요. 우리가 쓰기도 하고 간장제로. 이보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제니스테인이 콩의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 코세틴, 포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마늘 성분. 이 마늘 굉장히 좋습니다. 꼭 마늘 잡수세요. 마늘을 식사 때마다 잡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커큐민, 강황이죠, 강황이. 카레, 카레의 성분. 요즘은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분자량이 커가지고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카레로 해서 잡숴도 되고요.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잡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암은요, 굉장히 다양한 대사를 해요. 어렵습니까? 괜찮합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치료법이 다음에 나와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려우면 다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네.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를. 그 대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첫째, 이 암세포는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뭘 먹든지 간에. 이게 쭉 10단계의 과정을 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씹어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위로 내려오면 위에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장으로도 내려가고 흡수되면. 어디가 흡수돼요? 위장 점막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점막세포에서.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포 내로 이 포도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단계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 파이루베이트라는 것이 돼요. 이 생물학 시간에 배웠으면 이것까지는 알 거예요. 예. 파이루베이트가 되면 이게,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하나의 세포에 한 2,000개, 3,000개씩 들어있답니다. 이게 많아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그러겠죠. 그죠? 네, 2, 3,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 파이루베이트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회로를 돌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한 36개 내지 38개를 만들어낸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다리가 팍팍하고 아프죠. 젖살이 생긴다고 말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지 않고 요리 가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락테이트라고 하는 락틱 액시드를 만드는 겁니다. 젖산을.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해야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얼른 만들려고 일이 들어가지 않고 락테이트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고 해서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 당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당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정상세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당이 암세포가 먹으니까 정상세포는 못 먹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말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당을 많이 먹고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먹는 거죠. 심지어 정상세포보다 200배나 많은 포도당을 섭취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퍼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발효한다는 거예요. 발효. 이쪽으로 도는 것을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락테이트가 되면 산성이 되는 거죠. 이 주변을 산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암세포 주변을. 그래서 우리 몸을 알칼리화를 시켜야 돼요. 암을 치료하려면. 그러려면 환원수를 마시고 환원수를 마시기 어려우면 자연수를 마시는 거, 이 생수를 맞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을 이 산성화시키는 것은 알칼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물에가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대사를 하는 게 첫째는 바르브루크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요 정상세포는 방금 말했다시피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가가지고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그런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산소가 있든 없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산소가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산소가 없을 때는 이런 암과 같이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그런 대사를 하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든 없든 이쪽으로 가버려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만들면서 계속 산소를 많이 포도당은 많이 먹고 이런 비효율적인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내 몸에서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방금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것을 파스텔 이펙트라고 해요. 발효. 파스텔 효과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산소가 없을 때 발효를 한다는 이게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부푸는 발효하잖아요. 이게 바로 발효 과정입니다. 이게 발효.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게 파스텔 이펙트는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암세포에서 일어나고 세 번째는 리버스라는 것은 거꾸로 돈다는 거예요. 바르브루크 이펙트를 거꾸로 이용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구충제가 항암제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런 구충제를 드시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먹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요 이 캔서셀이 암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그거 쉬워요. 내가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암세포는 주변에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암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세 환경. 미세 환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에다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암세포 자신이 영양분을 아까처럼 글루코스를 많이 잡아 당겨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암세포 주변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또 영양분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세포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숙주는 다 죽이고.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데, 구충제를 먹으면요, 캔서 암세포를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생충도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 먹지만 기생충 주변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또 영양분을 만들어서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공급을 줘요. 이 섬유화 세포들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가 포식을 통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하여튼 쉽게 이 주변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을 주는데, 우리가 그 구충제를 먹게 되면 이 주변 세포들이 영양분을 만드는 것을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주는 것을 차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충제가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해서 이 구충제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라코아트라고 해서 클로로퀸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거든요. 이게 이제 항암제 후보군으로 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개구충제 항암 논란에 대해 제 홈페이지, 제 블로그에 있는 거를 잠깐 좀 빼왔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모든 치료제는 개발되어서 실험실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환자한테 직접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정말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을지언정 인간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또는 반작용이 나올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연구 가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가치 있는 게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게 메타보릭 테라피, 대사 치료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막 써버리는 거죠. 후보군에 있는 거. 하나의 약이 개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린답니다. 저희들이 배울 때는 10년 내지 1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공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약이 탄생이 되면은 약값이 비싸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1000개, 10,000개인가.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니 전부 아웃되고 하나 살아남는데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인간에다 투여하니까. 그 암세포는, 이 암세포도 산소가 많은 데 있는 암세포도 있을 거고 산소가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여기는 산소가 많을 때고 여기 산소가 없는 데도 있고 암세포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데서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산소가 있는 데로 서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암세포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크랩트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줘도 아까처럼 락테이트와 같이 산성 환경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이런 대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법들. 2DG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DCA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도 쓴다는 말 들어보셨는가요? 또 레스베라트롤 쓴다는 거, 포도당, 아니죠, 포도 추출물, 뭐 이런 것들 이제 쓰기도 해요. 후보 물질들이고요. 이런 것들, 양배추에 이런 것들이 또 커큐민이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